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파면 결정으로 충격에 휩싸인 대통령실은 국가 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전해주시죠. 한남동 관저에서 파면 선고를 지켜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지 약 2시간 반 만에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짧은 입장문에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부족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장문은 150자 정도로 비교적 짧은 분량인데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실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이제 대통령실도 집무실 정리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고부터 20여 분 뒤에 대통령실은 집무실 앞에 올라가 있던 봉황기, 즉 국가 수반의 상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권한 행사가 끝났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현재 용산에선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 만큼 용산발로 별도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선고 전까지만 해도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업무 보고 준비를 하던 참모진들은 현재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착잡한 심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은 조만간 집무실 정리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권한이 박탈되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없는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머문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취임 전에 살았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비서진 지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도 거의 사라집니다. 다만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는 최대 10년 동안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파면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합니다.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저 인근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초동 일대는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별도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곳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는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저 앞 100m 이내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주변을 살펴보는 경찰 인력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3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첫 출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제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이 파면에 이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면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헌재나 관제 앞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혹시 이곳으로 향해서 혼란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사저로 이동한 뒤에는 관저와는 생활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 그리고 운전기사와 차량 등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경호는 유지가 됩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축소가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직 시절 200명 규모였던 경호 인력이 파면 직후에는 사저를 지키는 경찰을 포함해 40여 명 정도로 운영되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언제쯤 거처를 옮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서는 경호처나 대통령실 직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본격적인 이사 준비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한남동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이 결정되고 이틀 뒤 삼성동 사저로 갔습니다. 당시 사저에 별도의 경호동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된 건데요. 문제는 이곳 서초동 사저가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경호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호 계획을 세우는 게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는 건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YTN 박견입니다.